네, 출란교실입니다. 우리 난개의 대통령이 폭행으로 이제 감옥에 갔다. 그러더니만 이제 정부의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감옥에 가는. 어쩜 이렇게 이제 난개와 실생활에 이 존재하는 정부, 실존 정부가 이 맥락을 같이 하는 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지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기존의 정부는 누가 되든 이제 바뀌는 정부는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당이 바뀌어서 정권이 이제 다른 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더 큰 변화가 오겠죠. 물론 같은 당에서도 사람이 바뀌면 큰 변화가 옵니다만은. 근데 이제 난개는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 변화의 조짐이 안 보여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난개라는 것은 기존 정부보다도 바뀌지 않는 더 튼튼한 철밥통에 어떤 아성이 있는 것인가. 이게 참 연구해 볼 대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는 기대는 해봅니다. 바뀌겠죠. 그러려면 이제 그 하부 조직, 즉 수많은 에란인들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한 에란인이 있고요. 상인이 있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말이 나온 김에. 이 에란인은 말 그대로 순수한 에란인이에요. 난을 팔고 사기도 하겠죠. 에란인도 난을 안 팔고 안 사는 사람만을 에란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출란교실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나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취미 활동으로 하되 이 난을 주로 키우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이제 저 같은 경우죠. 에란인이라고 합니다. 이 상인은 난을 팔고 사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생활비가 나오고. 그런 사람을 상인으로 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애매모호하죠. 요거는 에란인이긴 한데 플러스 상인이기도 한. 요거 이제 어떤 분류의 사람이냐면은 전업으로 난을 키우지는 않아요. 다른 사업체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전업으로 하진 않는데 난을 팔고 사는 거래량이 상인 못지않아. 그런 사람 에란인들이 있어요. 난을 갖다가 하우스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키우면서 본업은 따로 있어. 본업은 따로 있는데 연간 난 판매량을 이렇게 보면 웬만한 상인 부럽지 않을 만큼 난을 거래하고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선이 사실상 이런 분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항상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게 에란인이 정의가 뭐냐, 상인이 정의가 뭐냐, 상인이 에란인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논란이 생기죠. 어쨌든 이런 세 분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를 이게 난개에 구성하고 있는 인구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본다면은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을까요? 상인이 많을까요? 요 분류의 사람이 많을까요? 순수 에란인이 많을까요? 이쪽의 숫자가 저는 월등하다고 봅니다. 이쪽의 숫자가 월등해요. 근데 이쪽 사람들의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숫자는 이게 많은데, 이게 개미군단이죠. 개미군단. 숫자는 이게 많은데, 조직의 결집, 조직성, 그리고 자본, 그리고 출란의 확보, 난초 숫자, 이런 것들이 여기가 월등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숫자는 적지만 이 세력이 막강하죠. 여기는 숫자는 많으나 이 결집력, 세력화가 약해요. 요 사람들은 여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버리고, 에란인들한테는 에란인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뒤로 난거래를 하고,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에란인 척 하면서 또 거래를 하고, 또 요게 애매모호한 이 그룹이 있죠. 여기는 숫자도 적고 결속력도 적습니다.
요 사람들은 요쪽 세력에 속하기도 하고 요쪽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양쪽 다 양다리를 걸쳐놓고 활동을 하죠. 그래서 숫자가 가장 많은, 결집력은 직접 숫자가 가장 많은 이 에란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난계에 대한 온갖 잡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고 사기를 당했니, 저놈이 나쁜 놈이니, 상인들은 도둑놈이니, 막 이렇게 욕만 하는 거예요. 욕만 하면서 바뀌질 않아. 그래서 이 출란교실이 이 요로 분류의 사람들을 좀 대변하고자 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사실은 유일한 채널이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오히려 더 많아야 되죠. 이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구독자가 적어.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조회수는 이쪽 사람들이 운영하는 채널보다 많아. 근데 구독자는 이쪽의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보다 구독자는 훨씬 적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쪽 분들도 출란교실을 와서 많이 본다는 얘기야. 보는데 출란교실이 자기네들 이익과 반하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누르고 싶지 않지. 반대 의견을 내고 싶지. 그러니까 보기는 보되 속으로는 에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러고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반대 댓글을 올리고. 그래서 요 에란인들만이라도 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누른다 그래서 뭐 저한테 특별히 이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용기만 주는 것이고 이득은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결집력을 좀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에란인들을 대표하는 이 채널이 좀 커나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의미에서 많이 좀 전파를 해주시고, 또 한번 출란교실 한번 봐봐. 그 전에 올린 동영상도 한번 봐봐.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요쪽에서 장난치려고 막 에란인들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함부로 이제 에란인들을 함부로 못하죠. 왜냐면 여기서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출란교실에서 바로 공개해서 정보를 바로바로 공유하고, 어떤 분이 난을 샀는데 어떤 분한테 샀더니 그게 난초가 가짜래더라. 어떤 분은 사고 그 다음날 바로 환불해달라는데 안 해주더라. 이런 것을 바로바로 공개해버리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출란교실이 좀 많이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비난은 있을지망정 제가 그 대꾸에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일일이 대꾸를 합니다만은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가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천정무지에서 중투가 어쩌다가 나와야지 그것도 무지인데, 중투가 안 나오고 무슨 서반이 나왔거나 사한반이 나왔거나 이러면은 그게 천정이 될 수 있냐? 그 품종 고정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품종 고정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천정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품종인데, 하나의 종, 품종, 이 종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하고 했더니 댓글에다 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뭐 자연의 그 출란이 품종이 고정된다면 다 민출란이래요. 그리고 또 변화무쌍한 것이 출란의 매력이래요. 이런 환장하는 거죠. 이런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이게 뭐 전혀 상식도 없고 도대체 뭐 출란을 하면서 무슨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인데. 그냥 식물, 품종으로 돼 있지 않은 그냥 식물은 중투가 나오고 산밭이 나오고 다양한 변화가 하나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이거 희한하고, 중투에서 산반이 나오고 산반에서 갑자기 복륜이 나오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나 산림청의 정식 등록은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난계에서 품종이다 해서 명명을 하고 품종으로 등록을 하려면 말이죠. 등록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조건이 한 3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하나씩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거는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그 자료가 뜹니다.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명확성. 이 명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품종으로 등록한 것이 다른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품종 등록의 조건이에요. 지금 저희가 품종을 등록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산채 고유의 어떤 원종을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품종을 등록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육종가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이 탄생되고 그 품종을 등록해서 거기에 지적재산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품종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려다 보니까. 그러나 산에서 내려온 원종은 품종으로 등록은 하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품종이 아니에요. 자연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는 지적 재산이 부여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잘 보시면은 새로운 육종 개발을 통해서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품종을 탄생시키는 거에서 지적 재산권을 이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려고 이 품종의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 세 가지는 산채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종에도.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이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꽃의 모양, 색, 잎 모양, 열매 크기 등등 다른 품종과는 확연한 어떤 그 구별되는 특성. 이거하고 저거는 분명히 다른 거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균일성입니다. 균일성.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품종 내의 개체들이 주요 특성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성.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대부분의 식물이 같은 생육 특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륜이면 복륜으로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투면 중투로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투가 나왔다가 산반이 나왔다가 복륜이 나왔다가 빨간 꽃이 폈는데 갑자기 민출난 소심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황화가 나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일 쭉 같이. 일관적으로 홍화가 나오면 계속 홍화가 나오든지 이런 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이 안정성은 뭐냐면 품종의 특성이 세대가 바뀌었을 때, 즉 아들, 손자 이렇게 세대가 바뀌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자기 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 씨를 받아서 뿌려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다른 개체가 나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란도 씨를 뿌리면은 동일한 품종이 나옵니다. 동일한 품종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중투 씨를 뿌리는데 왜 중투가 안 나오냐? 그건 유전적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적 특성은 그대로 씨를 뿌리면 물려받습니다. 근데 유전적 특성이 아닌 체세포 변이에 의한 특성을 가지고 왜 유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무식한 질문은 우리 출란교실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손자 며느리 가서 이렇게 대대손손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중투 뿌려봐라 나오나. 이런 무식한 소리는 안 하시겠죠? 저는 그런 분은 이제 출란교실에서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유전적 특성은 이어집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번식 후에도 동일한 특성을 보여야 되는데 씨를 뿌리니까 홍화 씨를 뿌렸더니 갑자기 민출난 소심이 나오고 그 소심을 뿌렸더니 홍두화가 나오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조직배양과 관련된 육종과 관련된 얘기니까 우리가 좀 치부하더라.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천종이 산반이 나왔다. 서반이 나왔다. 또 무지가 나왔다. 근데 무지에서 사실 중투가 안 나와. 계속 무지로 가. 이렇게 되면은 품종이 고정되지 않았다. 즉 품종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출란교실은 그런 것을 명명했어야 되겠는가? 명명한다 하더라도 품종으로 인정했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출란은 변화의 특성이 다양한 변화. 이것이 하나의 특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중투로 명명된 것이 산반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은 전 출란교실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나중에라도 제가 댓글 단 게 이랬지만 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사과도 안 해. 왜냐하면 그렇게 무식한 댓글을 달고 출란교실을 일방적으로 비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사과할 만한 이 어떤 그릇, 이런 것도 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연초에 품종에 대한 얘기, 마침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오늘 출랑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